이제 이걸 보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보호 또는 학교 선생님 또 대학 교수님들로부터 보호받던 시절에서 벗어난다는 게 참 그렇죠. 이 장갑 벗은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리 날답니다. 이 장갑을 끼니까 줌이 안 되네요. 앉아 되네. 잘 안 됩니다. 이게 터치 스크린이 되다 보니까 전화기는 좋은 기입니다. 그런 대로 국산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전화기는 뭐 세계 최고로 잘 만들죠. 우리들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자, 이제 전면을 비춰서 또 가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실 이게 조성된 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제 나름대로의 생태계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은 참 이게 자연이란 게 참 위대하구나 싶습니다. 어느새 여기 풀이 이렇게 자라고 또 나무도 저렇게 계절에 따라서 다 자라고 색깔도 변모하고 자라나는 걸 보면 참 자연의 위대함이란 것은 참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오래 산다고 해봐야 100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이제 열정적으로 사는 시기는 거의 뭐 길어야 70년 정도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무는 말없이 조용히 살면서 그 수백 년, 뭐 어떤 나무는 수천 년도 견디는 나무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과거 역사를 지켜보면서 한 자리에서 성장한다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이 계절마다 또는 매년 다가오는 우리나라로서는 사계절이란 게 참 정말로 소중하구나 함을 느낍니다. 이런 곳에 살고 싶다. 제 아마 10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봄이 오는 길목에서 오리도 보고 강물도 보고 자라는 풀도 보고 예, 그래서 새로운 봄의 기운을 한번 함께 받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촬영을 뭐 의미 없이 그냥 전경만 비추다가 끝날 것은 아니고, 오늘은 대학을 졸업하는, 이제 졸업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죠. 학생들의 무한한 또 발전, 그리고 좋은 곳에 또 취업도 잘 하기를 바라는 학부형의 심정으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근대라는 말이 상당히 주는 어감이 무게가 있죠. 근대 말입니다. 이렇게 나가죠. 저는 오늘 과거에 제가 아주 즐겨보았던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허준 선생님 그리고 유희태 선생님의 그 심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오리떼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아마 얘들은 지난번에 부화해서 그 조그만 그 연못 속에서 자라던 헤엄치던 개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고기하고 제일 근접하고 있거든요. 많이 컸네요 이제. 그게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촬영한 게 한 2달 정도 되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이게 저 장갑을 끼니까 이게 터치 스크린이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오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준 선생님이 겪었던 그 어떤 때는 스승님이 이런 적이 있었죠.
내쳤죠. 그러니까 창녕 우상대감 성철 스님이고 성대감님, 성함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성대감이라고 우상을 지내셨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의원에 입격하는 서찰 받아왔다고 제자 스승과 제자의 연을 끊었던 그게 이제 발단이 되어서 허준 선생님은 저기 이제 함양에 절도 아닌 절,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절, 그러니까 일명 땡중이라는 스님한테 가서 이제 결국은 예진 아씨 간청 때문에 그렇게 거기서 정말 그 나병 환자들이죠.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정말 의사라면 이제 뭘 해야 된다 하는 걸 배우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운 것들이 결국은 심의를 마음을 다지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호랑이도 보면 사자입니까? 사자도 보면 자기 새끼가 태어나면은 그냥 절벽에서 밀어버린다고 하죠. 그래서 살아오는 애들만 이제 강하게 키우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조금 이게 비교가 조금 이상하게 되어 가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강한 이제 멋진 다음 후계자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내쳤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유이태 선생님께서 내의원 입격을 사실은 성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합격했는데 거기서 이제 너무 실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떨어뜨렸죠. 어쨌든 뭐 허준 선생님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내의원에 입격하고 뭐 수석으로 입격한 이후에 거기서도 엄청난 두각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그 잠재력에서 시작해서 그 준비가 정말 그 세 명의 스승으로부터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기초가 뼈대가 아주 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정도의 능력을 또 발휘할 수 있었고, 그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이면에 그 심이라는, 그러니까 정말로 표현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아픈 자를 긍휼히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심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출세라든지 그리고 명예, 부 이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그 환자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 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허준 선생님도 그렇게 위인으로 칭송받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리들이 참 많네요. 헤엄치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자, 그래서 장갑을 벗고 클로즈업 합니다. 애들이 물 따라 올라가네요. 예. 예. 아유, 여기도 많아요. 여기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 예. 여기도 뭐 한 4, 50마리 돼야 보입니다. 이 완전 오리떼네요. 오리가 많다는 것은 먹이거리가 많다는 얘기인데 뭐가 많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야 됩니다. 아이야. 아이야. 저 아래도 엄청 많네요. 야, 오리가 대단합니다. 여기까지 근접 촬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참 되새겨야 될 것은 그 심이,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유이태 선생님 아들 유도지가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은 참 우리가 결국은 허준 선생님한테 질투죠. 질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직 이제 자기 아버지 여기 한 놈이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가 얘가 알을 낳으려고 하나? 에? 우리가 거북이가 어이구
그게 아니고 이게 비닐이네요. 이게 우리가 사물을 보는 이 풀입니다. 풀 보니까 풀이 바람에 날리네 여기. 그리고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안 보이면 가장 두렵다 하지 않습니까? 밤에 우리가 귀신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어가면 뭐 횡설수설입니다. 그래서 유도지가 허준 선생님한테 누명을 씌우고 하죠. 결국은 자기가 죽음 위기에 처했을 때 허준 선생님이 그 구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진심을 알고 자기가 무릎을 꿇으면서 사죄를 하죠. 그 장면이 저는 참 너무 멋있더라고. 오, 저기 일몰입니다. 해가 지는 장면이. 예, 하루의 일을 다 하고 이제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는 아주 멋진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또 정말 뿔래요. 멋지네요. 멋집니다. 장관입니다. 이걸 보니까 또 거기 그 장면에서 유이태 선생님하고 그 땡중 스님 하고 나누던 얘기가, 바닷가에서 탁 수산해지는 해를 보면서 장엄하게 영겁을 수백 번의 영겁을 거듭하면서 자기의 일을 다하는 저 장엄한 태양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한낱 아주 미세한 또는 그 조그만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일들이 우리가 다 못한 일들을 누군가 해주겠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그 이제 스님이 허준이를 말하는 건가 하면서 쓱 웃으시면서 이제 그 길을 떠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죠. 그런 걸 보면 참 이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제자를 보는 눈, 그리고 또 그 내용 중에 비인부전이란 말이 등장을 하죠. 비인 안일비,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는 부전 안일부, 전하지 마라. 의술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부로 전하지 마라. 이게 이제 중국의 성인 중에 왕희지라는 사람이 이 말을 먼저 했답니다. 그래서 왕희지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아무한테나 의술이나 또는 중요한 사항을 전하지 마라.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술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이걸 좋은 데 쓰면은 다행인데 아주 악한 곳에 쓰면은 정말로 그 많은 사람을 해하고 하기 때문에 금도 마찬가지고 의술도 잘못 쓰면은 사람을 또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뭐 의술을 비롯한 금술 모든 이게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함부로 가르치지 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명리 공부를 좀 했는데 좀 해보니만 한 8, 9년 되네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농사꾼이다 보니까 농업하고 관련돼서 명리를 조금 봅니다. 자연이 이치니까 보다 보면은 이게 명리를 봐주는 사람이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아주 소위 심리 상담사 자격증 정도는 가진 사람이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아이고 뭐 난 안 되겠네, 뭐 별로 안 좋네, 이 하는 순간 걔는 운명이 아주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이쪽에 좀 능력이 더 많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배양을 하면은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정도의 표현이지, 뭐 단적으로 안 좋다 뭐 이런, 또는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똑같이 명리학을 배우고 똑같이 금술을 배우고
똑같이 의술을 배웠지만은 다 이제 베푸는 또 표현하는 방식에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뭐 저도 사실은 뭐 1년에 제가 같이 만나는 분이 수천 명이 됩니다. 수천 명이 되지만 뭐 전부 커뮤니케이션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그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하거든요. 질문하고 많이 또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눈빛만 봐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죠. 또 그만하게 뭐 다 안다 이런 소리는 안 납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는 중에 여기에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핀 게 아니고 여기 이 시기에 지금 필 수 있는 꽃은 도화, 그러니까 백꽃일 텐데 이거 백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백꽃이 이렇게 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름도 없고 성도 없네요.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혹시 이 나무를 아시는 분은 댓글 또는 답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법도를 또는 의술을 가리킬 때 꼭 주의해야 될 사항에 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허준 선생님은 정말로 그 심의가 되기 위한 자질을 충분히 갖췄죠.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신분 때문에 상당히 이제 번뇌하고 많이 했었지만 그 심성 자체는 충분히 심의가 될 자질을 갖춘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오리들이 큰 놈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너희들 재밌겠다. 청둥 오리네 앞에. 그러니까 오리는 저 깃털 머리 부분이 초록색이죠. 초록색인 놈들이 수컷이고 그 뒤에 따라오는 거 좀 밋밋한 색깔이 암컷입니다. 수컷 두 마리가 앞장을 서고 뒤에 쪼롬이 줄지어서 따라오는 애들이 두 마리, 네 마리, 여섯, 여덟, 10마리 암컷들이 쪼르르 따라오고 있네요.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얘들은 좀 어린 느낌이 드네요. 새끼인 것 같습니다. 저 수컷이 두 마리가 다 리드를 하고, 저기 또 오리가 많이 있네요. 언제 보니까 엄청 많습니다. 오리가 엄청 많아요. 저기 먹이거리가 많은 모양입니다. 미꾸라지라든지 뭐 송사리라든지 이런 애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되게 예쁘네요. 이것은 수컷처럼 보이는 제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주워 들은 정도밖에 없습니다. 괜히 아는 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허준 선생님 심의 또 유인태 선생님의 심의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닮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어떨까.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최대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조금 그만하고 그분들의 한 10,000분의 1 정도 만 해도 잘 사는 인생일 것이고 한 100분의 1만 1%라도 그분들 닮을 수 있다면 참 대단한 요즘으로 치면 제가 보니까 가수 죄송한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왜 있지 않습니까? 기부 제일 많이 하는 자기 번 돈의 90%를 기부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머리 길게 하고. 저는 그분이 좀 부자인 줄 알았어요.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어느 때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옆에 친구가 얘 거지예요 이러더라고요. 그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 댓글 아시는 분 좀 부탁드립니다. 아주 큰 실례인데 아주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성함이. 하여튼 그런 분 정도 같으면
유희태 선생님이나 허준 선생님의 거의 뭐 절반 뭐 정도 이상은 근접했다라고 보면 뭐 위인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는 할 수 없더라도 좀 닮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도 이런 곳에 살고 싶다. 얘가 어린이들이 이제 노는 놀이터인데 너무 춥다 보니까 애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크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여기 이제 조금 더 이제 파릇파릇해지면 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크로징 하려고 하는데 외가리인지 백로인지 한 마리가 큰 애가 나타났습니다. 요 웅덩이겠죠. 아까 본 그 오리들이 어디 있었냐? 예, 원래는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애들이 여기서 아주 어릴 때 헤엄치고 했었는데 거기까지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외가리는 항시 외로이 저렇게 백로인지 외가리인지 외로이 한 마리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크로징 하겠습니다.